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쉐보레 타호입니다. 타호는 쉐보레의 풀사이즈 SUV죠. 서버번을 제외를 하면은 쉐보레의 SUV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죠. 타호는 1994년에 데뷔를 했고요. 현행 모델은 재작년에 공개된 5세대입니다. 플랫폼은 실버라도 1500등과 함께 T1XX를 공유를 하고요. 근데 타호의 경우에는 리어에 독립식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죠. 참고로 타호는 GMC 유콘과 형제차인데 미국에서는 타호의 판매가 보통 2~3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풀사이즈 SUV 클래스에서는 가장 잘 팔리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엔진은 5.3과 6.2 가솔린, 3.0 디젤 3가지가 탑재가 되고요. 국내에는 6.2 가솔린 1가지 모델만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타호는 미국에서 여러가지 트림이 있는데 국내에는 하이컨츄리 가장 상위 트림 1가지만 판매가 되고요. 참고로 하이컨츄리 트림은 MRC와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보통 미국의 풀사이즈 SUV가 그렇듯이 이 타호의 외장 디자인도 좀 웅장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타호가 실제로 크기도 하지만 전면의 그릴이 앞쪽을 거의 덮고 있어갖고 더 웅장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헤드램프는 좀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미국차답게 외장 전체에 걸쳐서 크롬 장식이 좀 많이 쓰였고요. 전면 이미지가 웅장한 느낌이긴 한데 방향지시든가 주간등 라인이 그릴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갖고 정면에서 보면은 실제보다 약간 좁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이컨츄리 레터링은 프론트 팬더에 붙었는데 보통은 옆에 붙어도 벨트라인 아래쪽에 붙잖아요. 근데 이 차는 벨트라인 위쪽에 붙었어요. 그래서 유난히 하이컨츄리 레터링이 좀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레터링이 좀 크기도 하죠. 보통 미국 차들은 측면 도어에 차명 레터링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 타호 역시 그렇고요. 근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측면에 붙은 타호 레터링이 좀 작아 보이죠. 타호의 차체 사이즈는 에스컬레이드와 거의 같습니다. 전장과 전고만 조금 다르고요. 전폭과 휠베이스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포드 익스페디션과 비교해보면은 전장은 조금 길고요. 전폭과 전고는 조금 작습니다. 휠베이스도 조금 짧고요. 사이즈가 큰 SUV는 곡선보다는 직선이 좀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타호 역시 그렇고요. 그리고 높은 전고 때문에 뒤에서 보면은 실제보다 그 전폭이 조금 좁아 보입니다. 리어 와이퍼는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저 뒷유리 라인이 좀 더 깔끔해 보입니다. 차체 외부에는 엔진의 배기량이나 기동수를 나타내는 레터링은 없는데 이렇게 좀 구경이 큰 머플러 팁과 개수만 봐도 어느 정도는 출력 또는 엔진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알렌자 AS02, 사이즈는 275에 50R 22입니다. 이 차가 워낙 커갖고 22인치 휠을 껴도 이 휠이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네요. 타이어와 사이즈는 에스컬레이드와 동일합니다. 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쉐보레 타호 하이컨츄리는 실내가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타본 쉐보레 중에서 실내가 가장 좋아요. 보통 쉐보레 또는 미국 차면은 상위 모델이라도 트럭 느낌의 플라스틱이 좀 주를 이뤘잖아요. 근데 이 하이컨츄리 모델은 생각보다 실내 전체에 걸쳐서 가죽의 비율이 꽤 높고, 그리고 보통 밑으로 내려가면은 소재가 좀 떨어지는데 이 차는 이 아래쪽에 있는 공조장치의 이 플라스틱도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대시보드인데 이 차가 좀 덩치가 되게 크잖아요. 딱 그에 맞게 대시보드의 그 넓이도 상당합니다. 모니터부터 저 윈드실드까지 굉장히 앞으로 좀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내가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프로드에도 좀 강점 있는 차답게 동반석 쪽에는 손잡이가 2개가 있어요. 보통 동반석 쪽에 그 위쪽에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저 A필러에도 되게 두꺼운 손잡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단이나 이 중간에 적용된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인 가죽과는 약간 좀 느낌이 다릅니다. 보통 가죽이 좋으면 약간 좀 푹신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푹신하진 않고요. 좀 매끄러운, 약간 단단하면서도 그런 가죽이 쓰였어요. 그리고 요즘에 신차는 하이그로시를 굉장히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하이그로시가 또 거의 없는 게 특징입니다. 모니터는 10.2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크기라든가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모니터의 사이즈가 좀 작죠. 왜냐면은 요즘에는 이거보다 좀 작은 차들도 이거보다 좀 큰 사이즈의 모니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타호가 풀사이즈 SUV인 걸 생각을 하면은 모니터의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모니터는 돌출형인데 이게 자꾸 흔들어 보면은 이렇게 흔들림은 거의 없고요. 소리는 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내 이 조작은 전부 터치 스크린이에요. 그러니까 물리 버튼이 없습니다. 모니터의 해상도도 꽤 좋은 편이고요. 이렇게 터치의 반응도 빠른 편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폰트도 좀 큰 편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세로로 이렇게 주로 자주 가는 메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상단에 있는 게 카메라. 이 카메라의 경우에도 화질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최근에 시승했던 에스컬레이드의 그 4K만큼은 아닌데 그 이하급에서는 가장 좋은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아이콘들 있잖아요. 이걸 눌러서 이렇게 여러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 트레일러 모드고요. 참고로 이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주행 중에도 켜져 있긴 한데 주행을 하면은 조금 있다 꺼지거든요. 약간 특이하게 요 한 켠에 몇 초 있다 꺼진다고 숫자로 표시가 되고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런 주요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실내 온도 조절, 그러니까 공조장치요. 누르면은 여기서 앞좌석과 뒷좌석의 온도를 전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디자인은 조금 다르지만 기존의 쉐보레 차에 쓰이던 그런 그 메뉴들과 거의 같죠. 참고로 이 차는 꽤 상위 모델이고 이제 비싼 차인데 그 실내에 무드 조명이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승차 높이 조절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차가 에어 서스펜션 사양이어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타고 내릴 때 서스펜션 차고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놓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토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를 설정을 하면은 타고 내릴 때 이 사이드 스텝이 자동으로 접고 펴지죠. 그리고 사이드 스텝 이동도 여기서 수납과 배치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기어 셀렉터는 버튼 타입이고요. 위치 자체는 링컨 컨티넨탈과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모니터 왼쪽에 있다 보니까 운전대를 잡은 손과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이 기어 버튼이 인터페이스가 좀 약간 특이한 게 보통 버튼이 있으면 이렇게 누르는 방식이잖아요. 밑으로 누르는 방식인데 이 차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R과 D는 누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몸 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굉장히 특이하죠. 반면에 N과 P는 이렇게 누르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쉐보레 차들 보면은 이제 레버 타입의 기어 보면은 가장 밑에 L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이제 버튼 타입으로 처리를 했고요. L 누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수동으로 변속을 합니다. 모니터 오른쪽에는 좀 특이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 커버가 있잖아요. 이걸 열면은 이 안쪽에 좀 작은 수납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 커버가 그냥 이렇게 밀거나 또는 이렇게 누르면 열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쪽에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 커버가 열리죠. 이게 입구는 작은데 생각보다 또 깊이는 깊어 갖고요. 손이 이만큼 들어가요. 이만큼. 그래서 생각보다는 또 이게 굉장히 깊습니다. 보통 쉐보레나 캐딜락 차들 보면은 모니터 뒤에 히든 수납 공간 있잖아요. 뭔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고요. 닫을 때도 그냥 안 닫히고요. 이거를 눌러야지 닫힙니다. 그리고 이 차는 비상등 버튼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등 버튼이 다른 차들에 비하면 굉장히 좀 멀리 있죠. 보통은 가운데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은 손과 이 비상등이 좀 꽤 거리가 멀어요. 송풍구 아래쪽에는 오디오와 공조장치 패널이 있습니다. 덩치와는 좀 안 맞게 이런 공조장치 패널, 그러니까 물리 버튼은 좀 크기가 좀 작은 편이고 특히 이 아래쪽의 버튼들은 더 작죠. 요 상단은 오디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볼륨이고 이거는 메뉴를 이동하거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공조장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 자체는 직관적이에요. 딱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고 요 가운데 다이얼은 이제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요 아래쪽에 그 리어 공조장치 온과 오프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니터를 안 들어가고 이 밑에서 이걸 이렇게 바로 끌 수가 있어요. 이 차는 통풍 시트까지 적용된 사양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통풍 시트 조명이 파란색이에요. 보통 쉐보레 차를 보면은 통풍과 열선의 그 조명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트레일 블레이저 빼면은 이 통풍이 파란색인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이 두 번째가 되겠네요.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큰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게 무선 충전 패드를 경합니다. 이게 공간이 굉장히 넓어 갖고 핸드폰 충전하면서도 화면이 좀 잘 보이고요. 여기에는 USB 단자 2개와 C볼트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컵홀더 2개가 있고요. 이 차의 사이즈에 맞게 컵홀더도 이게 사이즈가 꽤 큽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커버는 제가 최근에 산 차 중에 이게 가장 넓네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딱 핸드폰 하나 놓을 수 있는 이게 노트 10 플러스 딱 맞는 크기네요. 커버의 사이즈에 맞게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도 꽤 큽니다. 일단 요 상단에 트레이가 있고요. 이 트레이도 이게 3개를 구획으로 나눠놨죠. 그리고 이 트레이를 걷어내면은 센터 콘솔 박스가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커요. 참고로 이 차는 이 선바이저 적용된 이 직물도 느낌이 괜찮고요. 이 커버도 꽤 길죠. 그리고 조명은 또 양쪽에 들어오고요. 오버헤드 콘솔의 면적도 꽤 넓은데 여기에는 여러 버튼이 있습니다. 일단 이 가운데 있는 다이얼은 트렁크 열림 높이 조절하는 그 다이얼이고요. 운전대는 이 차에 맞게 좀 큰 사이즈고요. 유난히 좀 동그란 그런 모양이죠. 그리고 운전대의 두께는 조금 얇은 편이고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잡으면은 그냥 손에 완전히 쏙 들어오는 그런 사이즈고, 림에 제공된 가죽 역시도 느낌이 꽤 괜찮습니다. 약간 좀 쫀득한 그런 소재예요. 운전대 조절도 전동이고요.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이고요. 타오의 실내에서 디자인이 가장 화려한 부분이 계기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내렸다가 탔을 때 모니터와 함께 이 계기판에도 하이컨츄리 세레머니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화려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크게 3분할이에요. 지금 이 기본 화면인데 일단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타이머도 있고 공기압도 있고
보통 쉐보레 차들이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정보가 많은 편인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오프로드와 관련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옆으로 넘기면은 여기서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이 나오잖아요. 계기판 디자인, 그러니까 지금이 클래식이고 이게 고급. 계기판이 전환할 때 속도는 좀 느린 편인데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참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게 모던. 그러니까 계기판 디자인이 크게 4가지죠. 그리고 좌측과 우측 정보창에 표시되는 정보도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공격과 평균 대비 없음도 있고요. 우측 정보창 역시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우측 정보창에는 뭔가 좀 더 운전과 관련된 그런 정보가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부 게이지도 이렇게 최대와 중간, 최소 3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기판에 보여지는 정보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메뉴도 꽤 많은 편이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면 여기서 회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HUD 조정이 계기판에서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고, 왼쪽에 물리 버튼으로 따로 있습니다. 타워에도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통상적인 룸미러 상태고요. 디지털은 이렇게 한번 젖히면은 바로 룸미러로 전환이 되죠. 디지털로. 이게 쉐보레 또는 캐딜락 다른 차와 동일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확대와 축소,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틸팅. 그러니까 일반적인 룸미러보다는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그 각도가 훨씬 넓고, 결정적으로 이 차가 되게 크잖아요. 길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넓은 화각으로 보여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유리합니다.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도 물리 버튼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죠. 이게 차로 이탈 방지 보조고요. 이게 ISG, 그리고 220 전원 버튼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 이건 카메라 버튼인데,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이제 바로 어라운드 뷰 화면이 나타나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HUD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아까는 회전이었잖아요. 여기 물리 버튼으로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인포를 누르면은 HUD에 그 표시된 정보가 더 많이 보이죠. 이 아래쪽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관련된 버튼이 있는데, 이것도 좀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죠. 이 상단에는 이제 사륜이고요. 오토, 4H, 2H, 사륜 로우 버튼이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의 다이얼은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가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운전대와 좀 멀리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적으로 컴포트 성향이고요. 그러니까 쿠션이 좀 있는 편이죠. 차 크기 대비해서 시트의 크기가 큰 편은 아니에요. 뭔가 좀 이렇게 딱 맞는 사이즈. 참고로 이 차가 풀사이즈 SUV인데 좌판 길이가 짧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좌판 길이를 연장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약간 좀 특이한 게 다른 차들 대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등 상단이 좀 편한 그런 시트 디자인이에요. 요즘에는 SUV도 미니밴처럼 도어 트림에 수납 공간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기 상단이 있고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 있잖아요. 근데 미니밴처럼 이렇게 중간에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참고로 유리는 1열만 상하행 모드 원터치고요. 2열은 내리는 것만 원터치입니다. 에스컬레이드처럼 이 차도 차 사이즈 또는 휠베이스 대비해서 2열의 공간이 넓은 건 아니에요. 지금은 2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슬라이딩 시킨 상태고요. 이 상태면은 주먹이 이제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슬라이딩을 가장 뒤로 시키면은 이 정도까지 쭉 밀려나는데, 이제 핸드폰이 이제 하나가 들어가고 약간 남은 정도니까 주먹이 한 2개 반 정도?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휠베이스 대비해서는 아주 그렇게 무릎 공간이 넓은 편 아니고요. 근데 이 차가 좀 좌우 폭이 넓어 갖고, 또는 머리 공간도 넓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공간감이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은 이걸로 하면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 뉘어집니다. 그러니까 꽤 등받이 각도가 많이 눕혀지는 편이죠. 근데 2열의 독립 시트 치고는 시트 크기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좌우의 폭이 좀 좁죠. 이 차는 1열 시트의 포지션이 좀 높은 편인데, 가장 낮게 할 경우에 이 아래쪽의 공간이 아주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신발 넣으면은 그 상하 그 위쪽에 이제 그 구조물들이 좀 이렇게 닿아요. 근데 이 차 뒤로 많이 좀 슬라이딩 시킬 수 있어서 이게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고요. 신형 에스컬레이드처럼 이 차 역시도 2열에서 3열로 넘어가는 그 풀로 그 턱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에 있고요. 근데 2열 승객용 컵홀더에는 날개가 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뚫려 있어 갖고 뭔가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쪽에는 2열 승객을 위한 공조장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가운데 2개가 HDMI고요. C타입은 USB 양쪽에 2개씩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는 220이 있고요. 하이 컨트리는 2열 엔터테인먼트 모니터가 기본인데 각각 12.6인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1열의 모니터보다 2열에 있는 이 모니터 사이즈가 더 큽니다.
그리고 HDMI 1, 2를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공유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차 사이즈에 맞게 3열의 공간은 넉넉합니다. 통상적으로 7인승 SUV의 3열은 이제 공간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 차는 성인 남자도 좀 앉을 만한 그런 공간이고, 물론 근데 2열 시트의 조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참고로 지금 제가 앉은 쪽의 시트는 가장 앞쪽으로 슬라이딩을 시킨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는 주먹이 한 2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공간은 넓은데, 반면에 이쪽에는 뒤로 가장 슬라이딩 상태고요. 이 상태면은 이제 3열의 무릎 공간이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되죠. 그리고 2열과 달리 3열의 시트는 좀 단단하고 폭도 작고, 그래서 확실히 1, 2열에 비하면은 이제 3열은 좀 더 간이 시트에 좀 가깝죠. 다른 SUV의 3열보다 낫긴 하지만. 참고로 3열 시트의 각도 조절은 안 되고요. 3열 양쪽에는 이렇게 컵홀더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뭔가 열릴 것 같은데 열리진 않네요. 그리고 이 벽 쪽에도 USB 단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2열과 3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이 천장에 있습니다. 3열은 이 천장에 있고요. 2열은 약간 벽 쪽에 있죠.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722리터, 3열 시트를 저으면 2056리터, 2열 시트까지 모두 저으면 3480리터까지 들어갑니다. 이 트렁크 용량은 에스컬레이드와 거의 비슷하죠. 이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밑에도 이렇게 좀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벽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이 있잖아요. 여기 버튼으로 2, 3열 시트를 다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전동식으로 헤드레스트까지 같이 접히죠. 그리고 이렇게 2열 시트도 완전히 폴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2열 시트까지 접으면 굉장히 큰 공간이 생기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3열 시트는 약간 좀 턱이 있는데 3열과 2열 시트는 거의 평평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3열 시트는 이렇게 전동으로 다시 세울 수도 있고요. 예, 이 차는 배기량도 크고 기통도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동이 걸릴 때 이 소리도, 그러니까 볼륨이 되게 크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웅장한 그런 사운드가 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전체적인 정수성은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에스컬레이드보다는 조금 못해요. 근데 이렇게 정차 시의 그런 소리라든가 볼륨은 비슷합니다. 이게 소리가 굉장히 좀 크다기보다는 진짜 큰 엔진이 앞쪽에 있구나 라는 그런 그 음색이에요.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정숙성보다는 좀 못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진동을 얘기를 할 때 운전대라든가 시트 이쪽을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운전대나 시트 쪽의 진동은 별로 없는데 이 바닥 쪽이 떨어요. 바닥 쪽이, 페달을 밟고 있는 쪽. 그 보통 차에 진동이 있으면, 떨림이 있으면 좀 이렇게 파장이 빠르잖아요. 근데 이 차는 파장이 빠른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완만한 그런 곡선을 그려갖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통된 현상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전시되어 있는 차도 타서 시동을 걸어봤는데 그 차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통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6.1L 8기통 5HV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426마력이고요. 이 파워트레인은 에스컬레이드와 같이 씁니다. 일단 주행 느낌은 최근에 시승했던 에스컬레이드 ESV 또는 작년에 에스컬레이드와 대략 흡사한데, 확실히 이게 브랜드 또는 급 차이가 있어서 에스컬레이드보다는 조금씩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에스컬레이드의 한 80% 정도? 그 정도 느낌이고요. 근데 이 차만 놓고 보면은 승차감이 꽤 좋아요. 제가 지난달에 트래버스 시승할 때 하체가 굉장히 좀 부드럽고 승차감이 좋고 충격 흡수를 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차가 이제 급이도 높고 MRC에 에어서스까지 들어가서 당연히 트래버스보다는 더 좋죠. 이 차가 저속에서는 굉장히 좀 부드러워요. 하체가 약간 좀 둥실둥실 뜨는 느낌. 그래서 아주 저속에서만 보면은 트래버스와 비슷한데, 속도가 높아지면은 그거보다는 부드러움이 점차 이제 사라지고, 특유의 롤링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좀 무거운 차들은 속도가 높아지면은 롤링, 흔들림이 이렇게 많은데, 이 차는 이제 그런 흔들림이 속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쉐보레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도 고속도로에서 크루징할 때 그때의 승차감이 가장 좋습니다. 이 차는 요즘에 주류로 사용하고 있는 DOHC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좀 다른데 에스컬레이드 때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아요. 이 차가 이렇게 한 1000, 2000rpm 그 정도 속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속도에서 2rpm 정도면은 엔진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그런 상황인데, 엔진 소리가 좀 되게 우렁찹니다. 그러니까 볼륨이 큰 게 아니라 음색이 좀 우렁차요.
약간 좀 야성적인 그런 소리라고 할 수가 있고, 또는 이게 8기통 가솔린, 이제 보통 그 정도면 굉장히 고급차 또는 좋은 정수성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좀 기대에 못 미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쉐보레를 포함해서 미국차 시승할 때마다 저속에서 변속기 충격 또는 변속기가 가장 큰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는 저속에서, 그러니까 변속기가 10단이어서 변속이 좀 되게 자주 일어나잖아요, 빈번하게 저속에서는. 그래서 변속 충격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차는 저속에서 변속 충격이 굉장히 적네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시승했던 에스컬레이드 ESV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기존에 통상적으로 시승했던 그 미국차 대비해서 저속에서의 그런 변속 충격은 꽤 적은 편입니다. 참고로 바로 지난달에 시승했던 트래버스만 해도 이렇게 변속 충격이 좀 되게 자주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저속에서 그런 변속 충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ISG로 시동이 꺼질 때 굉장히 좀 부드럽게 꺼지고요. 켜질 때도 떨림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ISG 온오프 때의 그 작동 질감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근데 이제 진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차 중에 그 바닥이 떨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주행 중에 가속을 좀 또는 회전수를 좀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닥 쪽에서 진동이 좀 전달이 됩니다. 운전 느낌 또는 시야는 에스컬레이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차가 차체 사이즈가 에스컬레이드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운전 느낌 또는 운전 중 시야도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시트 포지션 가장 낮춰도 좀 굉장히 좀 껑충한 그런 느낌이고, 근데 이 차가 또 보닛이 높고 이 대시보도 높아갖고 포지션 가장 낮게 해도 뭔가 좀 되게 허공에 좀 붕 떠있다 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 차도 사이드미러 이쪽에 사각지대가 좀 큰 편인데, 이제 다른 미국차 통상적인 그거에 비하면은 좀 적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좌우로 좀 길어서 그런 사각지대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차도 사각지대 경고장치, 그러니까 저 사이드미러 위쪽에 이쪽에 차가 있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보통 출력이 높은 차들이 정지에서 또는 아주 저속에서 천천히 가속을 할 때 생각보다 출력 대비해서 좀 무겁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 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아주 깊게 밟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하잖아요. 특히 정지에서 출발할 때, 그럴 때는 생각보다는 뭔가 무거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출력이 부족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변속기가 저속에서 특히 1단이 좀 직결로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물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방음은 꽤 좋은 편입니다. 딱 이 차만 놓고 보면은 전반적인 방음이 괜찮은데, 이 차가 차체 사이즈나 파워트레인 또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드와 아무래도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컬레이드와 전반적인 방음을 비교를 하면은, 만약에 에스컬레이드의 방음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차는 전체적인 방음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체의 승차감은 좀 대략 비슷한데, 이런 좀 방음에서 에스컬레이드와 좀 차이를 보입니다. 참고로 이 차는 이 측면 유리가 두 겹은 아니에요. 약간 좀 두꺼운 한 겹인데,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은 앞쪽에 풍절음은 잘 안 들리고요. 옆쪽에서 들리는 풍절음이 조금 더 들리고, 특히 이렇게 운전을 해도 뭔가 저 2열 쪽 측면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좀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드라이브 모드는 일반과 스포츠가 있는데, 이제 스포츠의 경우에는 다른 차들처럼 이제 모든 면이 좀 더 스포티해지죠. 근데 하체 같은 경우는 일반과 스포츠의 그 댐핑 차이가 아주 그렇게 두드러지는 건 아니에요. 좀 단단해지긴 하지만 아주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그런 그 댐핑 차이가 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아무래도 크고 좀 무겁다 보니까 상하의 그 바운싱이라든가 또는 좌우의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덜하죠. 그리고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도 좀 더 빠르고, 참고로 이 차도 아마 에스컬레이드처럼 실제 가속에 비해서 체감 가속이 좀 느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속도는 빨리 올라가는데, 이렇게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체감 가속, 그거는 이제 실제 가속보다는 좀 못합니다. 킥다운 했을 때 반응은 일반에서 이게 한 반박자 정도가 느린 것 같아요. 근데 트래버스보다 훨씬 낫죠. 트래버스는 뭐 한
한 박자 반 이렇게 라고 표현할 정도로 좀 늦었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한결 낫습니다. 그리고 이 킥다운 해도 스포츠에서는 조금 더 빨라지고, 이렇게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전수가 거의 6000rpm까지 사용을 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고회전으로 올라가면은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좀 이렇게 자잘한 잔진동이 좀 더 생깁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회전수에 따라서 떨림도 좀 그와 비례해서 사용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좀 배기량이 큰 차는 이렇게 회전수를 올릴 일이 별로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10단으로 100km 정도를 달리면은 회전수가 한 12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기량이 큰 차들은, 특히 요즘처럼 다운 스피딩의 시대에서는 회전수를 그렇게 높게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단점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2열의 승차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보통 이렇게 큰 차는 뒤에 타면은 기본적으로 좀 흔들림이 커서 일단 무게중심이 높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1열만큼은 못하지만 2열의 승차감도 괜찮아요. 참고로 가장 최근에 썼던 에스컬레이드 ESV는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이 차는 1, 2열의 승차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이제 방음이죠. 2열은 1열에 비해서 외부 소음이 조금 더 잘 들어오고요. 예를 들어서 측면의 유리라든가 또는 그 휠하우스 쪽에서 올라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2열에서는 조금 더 잘 들립니다. 참고로 지금처럼 10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한 20, 21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아마 이 차가 4기통 모드로 전환이 돼서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확인한 걸로 보니까 4기통 모드가 아니다 그러면은 시속 100에서는 한 12, 13 이 정도의 순간 연비가 나오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4기통 모드가 있으니까 이런 저부하 상황에서는 이렇게 크루징할 때의 연비가 꽤 좋죠. 지금처럼 아스팔트 기준으로 이렇게 하체 방음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도면 조용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타이어 소리가 좀 잔잔하게 들어옵니다. 에스컬레이드보다 약간 좀 커서 그렇지, 이 차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아스팔트 기준으로 타이어 소리가 조용한 편에 속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방음이나 정숙성에는 좋은 점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취향에 안 맞으면은 저회전에서 그 엔진 소리가 좀 크게 들리잖아요. 특히 이게 요즘에 사용하는 그런 가솔린 엔진과 좀 다른 소리, 음색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저회전에서의 그 소리는 호불호를 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큰 차는 운전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실제로 운전하기가 아주 그렇게 편한 차는 아니고, 작은 차에 비해서. 근데 막상 차에 타서 운전을 하면은 뭐 그렇게 덩치가 되게 부담돼서 운전하기 힘들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좁은 곳 다닐 때는, 그럴 때는 좀 부담이 되긴 하죠. 그리고 아까 오프로드 코스에서 임의로 굉장히 미끄러운 길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굉장히 미끄러서 막 차가 앞뒤로 막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생각보다 의외로 사륜 로우 기어 상황에서 이게 조종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카운터가 쉽게 잡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딱 이 속도로 크루징할 때 가장 편합니다. 이게 보통 쉐보레 차들의 이제 공통점 중에 하나인데, 트래버스도 그랬고, 근데 이 차는 트래버스보다 V급이고 들어간 서스펜션이 더 좋은 거여서 승차감도 훨씬 좋죠. 그래서 뭔가 장거리 가기에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셋업이 아닌가, 또는 승차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브레이크의 반응은 좀 느린 편이에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차마다 세팅은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브레이크 이렇게 천천히 지그시 밟으면은 대략 비슷한 또는 평균적인 그런 반응이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그 반응이 조금 늦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브레이크가 저속에서 또는 초기 반응에서 좀 밀린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이렇게 밟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좀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제동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국내에 처음 출시된 쉐보레 타호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딱 예상한 만큼의 상투성 같아요. 일단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 에스컬레이드와 이제 주행 느낌이 상당히 흡사하고, 특히 MRC랑 에어서스가 들어가면서 이런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승차감이 주행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타오 타면서 가장 큰 장점이 실내 같아요. 실내. 제가 보통 쉐보레 타면서 실내가 장점이라고 말은 거의 안 하거나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차는 의외로 생각보다 실내가 좋아갖고 하이컨트리 기준으로 보면은 실내가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상적인 미국 차 또는 일반적인 쉐보레 차들에 비해서 내장재가 꽤 좋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좀 호불호 갈리겠지만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가죽의 비율이 높고 특히 요즘에는 하이그로시 많이 사용하잖아요. 독일 차들도. 근데 실내에 하이그로시가 또 거의 없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실내 내장재 디자인에는 가장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행 같은 경우는 좋긴 좋은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한 그 예상치가 있잖아요. 에스컬레이드도 그렇고. 근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편의 장비, 예를 들어 통풍 시트 등도 들어갔고, 근데 이 차 역시도 차로 중앙 잡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보통 쉐보레 차들이 그게 없고 그냥 바로 차로 이탈 방지 보조에서 슈퍼크루즈로 바로 넘어가는데 이 차도 그래요. 참고로 슈퍼크루즈는 북미, 캐나다, 미국에서만 서비스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된 적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내 서비스 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은 거죠. 엔진이나 트림이나 각각 하나씩만 있으니까 선택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좀 아쉽죠. 참고로 미국에는 엔진이 뭐 디젤은 그렇다 쳐도 5.3L도 있는데 6.2만 갖고 들어오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울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이런 수입차의 경우에는 가장 상위 트림을 선호하는 비율이 특히 쉐보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트래버스 LS도 있었는데 판매가 거의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그런 트림의 그 다양한 면에서는 좀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대배기량 차들은 연비에 압박이 있습니다. 지금 평균 연비가 3.8 나왔고요. 최고가 8.2. 딱 이 중간 하면은 대략 한 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비에 좀 압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마이너스 옵션. 지금 어차피 그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계약을 하면은 차가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차가 빨리 나온 것도 경쟁력 중 하나인데 차는 빨리 인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로써 쉐보레 타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